자, 반갑습니다. 박스넷 명승부사 양지혁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주식시장이 또 오늘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새롭게 또 한 주가 됐는데 오늘 장을 보면서 또 제가 느끼는 느낌과 국내 증시의 특징, 또한 이번 장에 또 우리가 어느 쪽 섹터에서 수익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 볼 시간이죠. 저 유튜브 방송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구독자 수가 좀 늘고 있어요. 방송을 시작한 지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에 수익 내는 계좌를 공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수익 나는 매매 명승부사 양진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번 장에는 뭔가 생각지 않은 데서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말씀드리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게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증시의 특징은 보면은 이슈가 있겠죠.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을 주목하자. 요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이 다음 달 초 양회를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또 진행된다 그래요. 보니까 경기 부양을 더 한다. 미국은 이미 호황이고 미국의 증시도 상당히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붓는 듯한 불길에 기름을 확 붓는 듯한 경기 부양까지 한다면은 경기는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코스닥도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은 비슷했지만 어쨌건 0.5% 상승을 쳤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회장이 이번에 위험 요소로 코로나19를 잡았죠. 코로나19 그런 것들을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마무리가 아직은 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위험 요소 때문에 경기가 죽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증시는 어쨌건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제가 말씀드린 섹터 그리고 어느 쪽의 흐름이 또 진행될지를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들어가죠. 국내 시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와 또 코스닥 시장은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라고 그래요. 사상 최대 기간별로 최근에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보면은 공매도 순위를 보면은 많은 또 투자자들이 우리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공매도를 하는 것은 외인이나 기관인데 오히려 공매도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다. 근데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공매도가 많다면 나쁜 것이냐?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공매도는 주가 상승에 오히려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신용이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장 많았을 시기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바닥에서 뭔가 우리 증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더 큰 조정 없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어쨌건 저는 중장기적으로 월봉을 본다면은 단기로는 2300에 걸리고 증시의 이제 공매도 코스피보다 중요한 걸 보는 것은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죠. 이 대형주를 본다면은 단기로는 이제 저항선에 좀 걸립니다만 이거 돌파가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증시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의외에 돌파 상승을 저는 기대한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지수는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는 증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증시가 뭔가 우리 시장 경제와 그런 것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개인분들도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주식을 많이 판 이후에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코스닥도 그렇게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어쨌건 것들을 제외하고 좀 뭔가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4파전이죠. 4파전 섹터를 본다면은 일단은 반도체 테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또 전기차, 5G, 4차 산업혁명주. 반도체는 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전에는 어떤 테마 보시면은 정치 테마, 또 마스크 테마, 전기차 테마가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쪽이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오늘도 보면은 MC넥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 이후에 또 상승을 주는 좀 그런 모습이죠. 전기차에 앞으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겠다.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기간 조정 이후 눌림 이후에 또 시세를 빠르게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힘이 좋다고 말하죠. 약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있게 움직인다면은 아직은 이 전기차 테마가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종목별로는 이 종목은 좀 높습니다. 후발주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2차전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들이 어쨌건 이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하고 있지 가격 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흐름을 본다면은 이런 쪽 섹터에서 뭔가 또 후발주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PNT 등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계양전기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을 자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트의 배열은 좀 가지고 있다.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트의 배열을 좀 갖고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현대공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먼저 시세를 많이 준 종목들은 또 쉬게 마련이죠. 그런 쪽보다는 좀 후발주 쪽을 노려보는 게 좋겠고요. 제가 좀 길게 중기로 짧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었다면 이제 바닥에서 공략했죠. 지난번에 4만원대 5만원대 한번 바닥에서 공략했던 사마 콘덴서, 이날 상당히 큰 이평선 밀집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회원님들도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치 테마도 있죠. 정치 테마 같은 것은 한창재지 같은 건데, 제가 분석을 하기를 한창재지가 우주돌파 차트를 본다면은 제 우주돌파 차트에서는 어쨌건 요 4,000원까지는 우주돌파 라인, 넘어가면 4,7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월봉에서 보수적인 목표치는 다 온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건 오버슈팅인데, 오늘 장중에 10%를 갖다가 눌렸단 말입니다. 눌렸지만 우주돌파 라인을 깨지 않았다면 한 번 더 가는 흐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노린 매매는 의외로 가능한데, 어쨌건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차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뭔가 이런 테마를 너무 쫓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테마는 위험하다. 그리고 시세 매매는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이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 가격적으로 유리한 기업의 주식을 한정적인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옮겨 다니는 거죠. 그거는 외인이나 기관도 그렇게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들도 현대차를 샀다가 삼성전자 샀다가, 그죠?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 바스켓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예를 들어서 PNT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PNT를 매수해서 수익을 났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PNT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가서 또 조정이 나온다면은
수익이 단기적으로 뭐 40%, 30%씩 난 것을 까먹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트레이딩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어차피 외인 기관들도 똑같이 하고 시세에 흥해서 흐름을 타고 수익을 내는 것은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세에 이득을 얻는 투자 방식이지, 시간만 질질 끈다, 길게 성공한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에서 오히려 손해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해요. 어떤 주식? 삼성전자, 최근에 또 카페에서는 한 종목을 추천했는데 우량주죠. 우량한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코스닥의 웬만한 테마 종목들, 그리고 언제 또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격이 많이 난 높은 주식들을 사놓고 물리면 장기 투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결론은 우리가 좀 시세를 볼 수 있는 구역이 4차 산업 혁명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4차 산업 혁명주에 귀결이 된다. 자, 그럼 4차 산업 혁명주란 무엇일까요? 또 전기차 빼놓을 수 없겠죠. 전기차에 앞으로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뭔가 가는데,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뭐 그냥 내연기관과 뭐 엔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 안에 모든 부품들이 바뀌게 되겠죠. 자동차 안에 모든 부품들이. 그러면은 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한다면은 지번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연기관 쪽을 만드는 현대유야 같은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지만 반등을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부품들, 뭐 2차 전지라든지 상당히 이제 엔진 역할을 하겠죠. 뭐 그런 것이라든지, 또 나머지 뭐 다이오드라든지 MLCC,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최근에 움직이는 그림들은 뭐 보면은 전기차에서 뭐 MCLX라든지 카메라죠. 그리고 뭐 콘덴서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거 있죠.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이게 바로 엔진이죠. 그리고 또 차량 전장화가 되면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차량 전장화가 된다. 차가 이제 보면은 자동차라는 것이 그냥 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이 아니라 앞으로는 컴퓨터처럼 되는 거죠. 그럼 두뇌에 해당되는 거, 또한 뭔가 많은 뭐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보면은, 자,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는 결국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저번에 쌌었는데 너무 비싸지지 않았나. 그리고 공매도도 많았는데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높긴 하지만 좀 조정 나올 때마다 뭐 한두 주씩, 두 주씩 모아간다면은 결국은 우리 10년 뒤에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5만원이었는데 IMF 때 5만원이었죠? 250만원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뒤에 또 똑같은 얘기, 또 100만원이야 삼성전자가. 그 얘기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들과 자손들, 우리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는 계좌에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주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사도 자리가 있는 거죠. 어디서 사면은 조정이 한 달씩 들어와서 물려서 손실이 나고, 어디서 사면은 상승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저는 눌림목 매매를 말씀드립니다. 눌림목 매매 추세가 많은 분들이 이제 튀어나갈 때 산다는데 그게 아니라 저점에서 좀 사놓은 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죠. 자, 큰 장이 옵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적어요. 주식시장이 뭐 많이 오를까?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것들도 25만원대 많은 분들이 50만원 간다고 떠들었는데 요즘에는 50만원 간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대차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던 옛날에 대형주들, 우량주들이 크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2013년도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오를 기미가 없자 집을 팔고 전세를 가고 있다.
그 뉴스가 바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요번에 뭐 존니라는 분이 뭐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집을 팔고 주식을 사라 하니까 덧글이 과간이에요. 욕이 한 바가지입니다. 자, 대중의 생각은 항상 반대로 간다. 하지만 종목 선택이 한국 증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 마치기 전에 한번 또 봐야겠죠. 우리 회원님들의 매매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전에도 공개해드렸는데 이거는 전에 거네요. 뭐 사막 콘덴서 오늘도 뭐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아니고 한창재진이 이제 수익을 조금씩 더 실현했죠. 뭐 많이 오른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셨던데 상당히 많이 나셨고 뭐 바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암전자도 사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더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었는데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또 나머지 또 계좌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뭐 하나머티리얼이 뭐 44%입니다 벌써.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차익을 하고 남은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뭐 사막 콘덴서도 뭐 26%. 그리고 오늘 뭐 차익을 좀 하셨네요. 뭘 했을까? 한창재지를 더 파셨네요. 한창재지를.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창재지가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은 오히려 남은 물량들은 뭐 총선 전까지 한번 들고 가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유비코스 홀딩스 5G 종목들이죠. 5G 쪽에서도 뭔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심텍 반도체 대장이죠. 그럼 수익난 KMW 뭡니까? KMW 5G죠. 수익난 쪽이 다 뭡니까? 바이오가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바이오가 올라오고 이것들은 꺾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아닌 우리 회원님들이 저의 방송을 잘 생각해보시고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팍스넷 명승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